안녕하세요. 동물병원 알려주는 수의사 동기예비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컷의 경우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운팅, 그런 자위 행위들을 예방해 줍니다. 보통 여성 보호자분들이 사시는 집이나 딸을 키우시는 보호자분들은 보통 수컷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행동이 계속 지속이 되면 발기가 돼서 수컷이 계속 그 생식기 부분에 상처가 생기거나 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화 수술로 미리 예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영역 표시를 하게 되는데 보통 수컷 강아지가 6개월이 지나면은 다리를 한쪽을 들고 계속 구석에다가 영역 표시를 하게 됩니다. 산책을 하거나 집에 있을 때도 계속 영역 표시를 하게 되는데 영역 표시를 하게 되면 냄새도 심해지고 그 다음에 보호자가 치우기도 힘들고 가구나 벽면이 손상되고 그리고 허리 건강에, 강아지의 허리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네 다리로 걷는 강아지인데 한쪽 다리만 계속 지속적으로 들게 되면 추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사나움이나 공격성을 줄여줍니다. 이제 애들이 이제 커가면서 사나워지고 공격성이 생기는데 수컷이라서 쉽게 말하면 수컷의 향기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주인을 물거나 아니면은 힘이 세지기 때문에 집에서 좀 제어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좀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는 것도 중성화 수술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환 종양이나 항문주의 선종, 그 다음에 전립선 질환 등 그 수컷이 자라면서 생길 수 있는 생식기계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동물병원에 근무하면서 7살인가 8살 정도 된 수컷 강아지인데 그 보호자분들이 다 남자분이셨어요. 수컷 중성화는 할 수 없다고 키우셨는데 걔가 나중에 오줌을 못 싸는 질환으로 내원을 했는데 보니까 심각한 전립선 비대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치료 방법이 수컷 중성화 수술이었고 그 늦었지만 수컷 중성화를 하고 나서 전립선 비대가 개선돼서 좋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람을 위한 것보다는 강아지를 위해서도 중성화 수술을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보통 수컷 중성화의 경우는 6개월 전후로 하게 되는데 자세한 거는 가까운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얘가 잠복고환인지 그런 여부도 판단을 해서 수술 시기를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암컷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그 강아지가 6개월에 한 번씩 그 출혈이 생기는데 보통 보호자분들은 생리라고 표현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생리가 아니고 발전기 출혈입니다.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발전기 출혈이 한 14일 동안 지속이 되고 발전기 출혈이 일어날 날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나서 교배를 하게 되면 강아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암컷을 키우시는 보호자분들께서 교배를 해서 임신을 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실생활에서 자연 교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원치 않은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호자분이 샵이나 동물병원에 비용을 내고 교배를 의뢰를 해서 교배를 하게 되면 어떤 분이 이제 수컷 강아지를 데리고 오십니다. 그러면 내가 키우는 암컷 강아지는 그 수컷을 처음 봤는데 그 수컷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단시간에 교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억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민한 암컷 강아지 경우는 약간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호자분한테 물어봅니다. 과연 이 암컷 강아지가 임신을 원할까요? 보호자분은 임신을 원하는지 강아지한테 물어보셨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신을 무조건 시키지 마라가 아니라 강아지의 의사도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그 교배 과정이 뭔가 강압적이고 강아지한테 약간 트라우마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보호자분이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새끼가 처음에 태어나면 초산인 강아지들은 새끼를 잘 못 돌보고 젖을 잘 못 물리거나 그리고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새끼 강아지들을 젖을 먹이고 돌보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새끼를 낳고 한 일주일 정도는 집에 누군가가 계속 상주를 해서 새끼 강아지를 돌봐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덜컥 교배를 시켜서 임신을 하게 되는데 집에서 돌볼 사람이 없으면 되게 난감한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감안을 하시고 그리고 사실 암컷 중성화 수술은 가장 큰 목적이 암컷이 잘 생기는 생식기 질환, 자궁축농증이나 유선종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새끼를 낳든 안 낳든 이런 질환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유선종양의 경우는 50% 가까이가 악성 종양이기 때문에 몸에 전이가 일어납니다. 우리 암하고 똑같은 거죠.
수의사들에 따라서는 첫 발전기 출혈 이전에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한번 하고 나서 하는 게 좋으냐 이게 좀 분분한 편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중성화 수술은 시키는 게 좋고, 그리고 암컷도 마찬가지로 수컷과 같이 사나워지고 또 예민해지고 그런 부분이 생기고요.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성격이 많이 온순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6개월에 한 번씩 발전기 출혈이 일어났을 때 보통 애견 기저귀를 사서 채우시거나 하셔야 되는데, 이게 15년 동안 키우면서 거의 한 30번의 발정을 꺼야 됩니다. 그러면 보호자분도 그 시기마다 기저귀를 사야 되고 신경을 써줘야 되고, 그 시기에 강아지는 예민해서 밥을 잘 안 먹고 예민해 구석에 숨거나 아니면은 또 젖이 부풀어 오르거나 그런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암컷도 중성화 수술을 고려해 주시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수컷과 암컷의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수의사로서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무조건 중성화 수술 해야 된다, 100% 해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 수의사 입장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 사실을 같이 말씀드렸고요. 강아지를 키우는 목적은 일단 건강하게 키워야 되잖아요. 그 건강을 예방하기 위한 그 방법이 중성화 수술이라 생각하시고, 중성화 수술이 꼭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도 방송할 때 떨립니다. 제가 이제 방송한 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이제 구독자 100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